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4.13 총선이 한창 진행 중이죠. 미국에서는 대선 경선 레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위스콘신주에서 또 한 차례 경선이 열렸는데요. 민주와 공화 양당의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위스콘신 경선에서 민주와 공화 양당의 1위 주자들이 발목이 잡혔다고 하던데 관련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지난 화요일 미국 중북부 위스콘신주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열렸는데요. 민주당 86명, 공화당 42명의 대의원을 선출한 그리 크지 않은 경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스콘신 경선 여파가 거셉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두 선두주자가 참패하면서 대세론에 급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클린턴 전 장관을 13%포인트 차로 눌렀고, 공화당에서는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트럼프를 역시 13%포인트 차로 제쳤습니다. 2위 주자들이 추격전의 동력을 살린 모양새입니다. 위스콘신 경선 승자인 샌더스와 크루즈 두 후보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Paraphrase Abraham Lincoln at Gettysburg, this is a campaign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Tonight is a turning point. It is a rallying cry. It is a call from the hardworking men and women of Wisconsin to the people of America. We have a choice. 민주와 공화 양당의 선두주자인 클린턴 전 장관과 트럼프 캠프에는 초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예, 특히 트럼프가 1위를 달려온 공화당에서 경선판 전체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이 공화당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공화당 경선 레이스는 막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독주, 고공행진이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위스콘신 경선에서 참패하면서 트럼프의 날개가 꺾였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위해서는 전체 대의원의 과반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트럼프가 자력으로 이를 달성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에서는 대선 후보로 선출되려면 최소 1,237명의 대의원, 즉 매직 넘버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70% 가까이 경선이 완료된 가운데 트럼프가 확보한 대의원은 매직 넘버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공화당 주류에서 거론되어 온 중재 전당대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재 전당대회는 대선 주자 중 누구도 대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 선출에 개입하는 제도인데요. 공화당이 마지막 중재 전당대회를 연 것은 1948년입니다. 즉 68년 만에 다시 중재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중재 전당대회가 열리면 그동안 트럼프를 반대해온 공화당 주류 진영은 트럼프를 배제하고 크루즈 또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같은 제3의 후보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선두를 달려온 트럼프로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시나리오인 만큼 현재 트럼프 캠프는 초상집 분위기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민주당의 클린턴 전 장관도 위스콘신 경선 패배로 충격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꺼질 듯 했던 민주당의 샌더스 돌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대세론에 올라탄 클린턴 전 장관, 즉 벅창 상대와 경쟁을 벌여온 샌더스 의원으로서는 경선을 완주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앞으로 2달 뒤인 6월 14일 워싱턴 DC 경선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이때가 돼야 최종 승자가 가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승부를 내고자 했던 클린턴 전 장관으로서는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클린턴 전 장관은 샌더스 의원에 비해서 700명 정도 더 대의원을 확보하며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미 매직 넘버의 73% 수준에 이른 만큼 클린턴 전 장관이 힘겹지만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 의원의 정체성, 즉 민주당원이 맞느냐는 의문을 던지면서 막판 추격을 뿌리치는데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클린턴 전 장관과 트럼프 어쨌든 두 선두 주자가 쫓기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위스콘신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뉴욕 경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경선은 오는 19일 뉴욕주에서 펼쳐집니다. 민주당의 경우 247명,
공화당의 경우 95명이라는 많은 대의원이 걸린 승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선두질주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는 클린턴 전 장관과 트럼프 모두 뉴욕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들 선두주자가 뉴욕 경선만큼은 승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클린턴 전 장관과 트럼프 모두 뉴욕에서 50% 넘는 지지율을 얻으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실제 뉴욕은 클린턴 전 장관과 트럼프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뉴욕주를 지역구로 해서 연방 상원 의원을 지냈고, 트럼프는 뉴욕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도 맨해튼 5번가의 트럼프 타워에 살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위스콘신 경선이 끝나자 곧바로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뉴욕에서 반격에 나선다는 각오입니다. 네, 트럼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가 위스콘신 경선에서 패배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 등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막말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닌데요. 최근에는 낙태 여성 처벌,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 발언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지난달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에 대해서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 발언으로 역풍에 직면하자 일부 후퇴하는 듯했지만 그렇다고 그 주장을 거둬들이진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을 따져보면 이제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과거처럼 트럼프의 핵무장은 한국의 안보를 과거처럼 지킬 수 없는 만큼, 한국의 안보를 과거처럼 지킬 수 없는 만큼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스스로 보호하거나 아니면은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된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이런 트럼프의 핵무장론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도 거론될 정도였는데요.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 비확산 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당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안보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를 모르는 후보가 백악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트럼프의 핵무장론은 위태롭고 영내 평화와 안정에 배치된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가 고도의 선거 전략으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이라는 막말을 또다시 꺼내든 건데요. 이번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예, 북핵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난 한 주간 이 북한 핵 활동과 관련한 보고서가 잇따라 나왔다고 하던데요. 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지난 2월에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서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자료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북한 영변 핵단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건데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즉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힌 겁니다. 이 실험실 근처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이 바로 그것인데요. 38노스는 플루토늄 추출 과정의 일환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정책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영변 핵단지에 있는 5메가와트급 원자로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북한이 본격적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나선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재처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핵 활동을 이어가면서 최근 국방위 담화를 통해 협상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의 답변도 나왔습니다. 데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It starts with the DPRK freezing all of its nuclear activities like Iran did. 러셀 차관보는 핵 활동 동결에 덧붙여 과거 핵 활동에 대한 신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복귀 등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